수급엔 탑픽 시간입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는데요.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향후에, 지금부터 이제 2천을 봤으니까 향후의 수급 포인트가 되겠는데, 외국인데 환매가 되겠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고, 어제 만기의 어떤 후유증도 좀 있고요. 또 글로벌 증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재병 절벽 또 위기감 때문에 또 불안 때문에 밀렸지 않습니까? 해서 시장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2000이라는 지수를 봤습니다. 보기는 했지만은 사실 2000이라는 지수는 그리 만만한 지수는 절대 아니죠. 항상 그 자리에서 환매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일단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2012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제가 환매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환매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 올 한 해 동안 2012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세 번의 2000포인트 도달이 있었죠. 보시면 2012년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2000포인트 돌파할 때가 있었고, 9월에도 있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한번 있었고, 또 지금 12월, 올해 이제 12월 들어서 이렇게 세 번의 어떤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매번 보시면은 그때 수급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항상 보시면 위쪽에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주도를 했더라. 자, 2000의 돌파 주역은 항상 외국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보시면은 항상 이 지점에 오게 되면은 기관의 파란색 선이죠. 기관의 매물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투신권 중심으로 한 매물이죠. 환매입니다. 그게 바로. 보통 보면 2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900포인트 중반부터 해서 보통 환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2000포인트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환매가 2차적으로 한 번 더 밀려 나오는데, 이게 2월, 4월에도 그랬었고, 9월도 보시면은 1차적으로 1950포인트 도달 지점부터 해서 매물이 나오고, 그 후에 2000포인트 도달하면 2차적으로 환매 매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자, 이게 공식처럼 이어지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2012년 이제 올해 12월 지금 들어서 지금 2000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데, 딱 보시면 1900포인트 후반 정도 오게 되면은 매물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환매 매물이죠. 자, 보시면은 이게 1차적인 매물이 나왔고, 향후에 분명히 2차적인 환매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예고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11월 중순, 말 정도부터 해서 환매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12월 12일 보시면은, 자, 지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규모가 커지죠. 900억까지 커집니다. 환매 규모가. 400억, 600억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900억으로 늘어난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매가 지금 본격적인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점이라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까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하셨다시피 기관의 매물이 매번 나왔지만은 그 저점 자체는 높여왔다는 겁니다.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올 한 해만 들어서도 2000포인트의 환매 소화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죠. 그 얘기는 2000포인트에서 환매를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상당 부분 환매가 진행을 했고, 지금도 한층 더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매물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뭐 2월, 4월처럼 아니면 9월처럼 또 저렇게 밀릴지, 아니 이번에 돌파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에서 지금 시장은 틈새에서 종목들이 돌아가는 장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앞에서 밭을 갈았죠. 수학까지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150만 돌파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종목군들 이삭죽기 순환매가 진행되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밭을 갈고 일부 수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삭을 잡는 이 순환매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과 기관 오늘 전반적으로 보자면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동향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외국인 기관 모두 보시면 오늘 완만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운수, 장비, 음식료 뭐 등등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화학, 건설, 유통, 금융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좀 낙폭과대 쪽에 약간 매수세가 몰려 있고, 전반적인 느낌은 조금 쉬어간다는 느낌이죠. 어떤 이삭죽기인지 보시면은 매수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 LG 화학이 보이고, GS 건설도 보이고요. 또 신한 지주도 보입니다. 또 안 보이던, 한동안 좀 안 보이던 종목인데 에이블 CNC, 코스맥스, IT 전에 움직였던 그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 되겠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전체적인 매도죠. 역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환매 때문이겠죠. 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화학, 철강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증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을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가? 자, SK 하이닉스가 매수 종목으로 잡히고 있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다음은 삼성물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삼성물산이 잡히고 있고 많이 망가졌던 NC소프트, 또 아시아나항공, 제일기업 같은 종목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투신권은 환매의 영향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도가 당분간 진행될 것이고요. 외국인대 환매 구도가 진행될 것이고 환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투신권 종목들은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낙폭 과대주들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기로 실적이 좀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단기로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그리고 자동차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라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2000포인트 즈음에서 강했던 종목군은 역시 IT 와 자동차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 어제 또 돌파하면서 오늘 조정받으니까 꼭지가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뚜껑 딱 열어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지금 50% 다시 넘어갔거든요. 아이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걱정하실 텐데 가장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을 때가 2004년입니다. 그때 60%를 넘어갔거든요. 자, 그때와도 보면은 갭이 있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틈새 종목군이 돌아가는 장에서 만약에 이들 중심 종목군이 하락하거나 급락한다 그러면은 그걸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